여러분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지자체 현안은의 최혜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오닝을 아세요? 슈퍼오닝은 평택의 고품질 쌀을 말하는데요. 이 슈퍼오닝은 전국적으로 차별화된 과학 영농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프리미엄 농산물로 육성이 돼서 이제 전국 고품질 우수 브랜드 평가에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합니다. 평택이 대한민국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평택이 더욱 가까워집니다. 평택이 무역 물리의 중심 도시로 비상합니다. 평택시 농특산물 슈퍼오닝이 건강한 아침을 책임집니다. 평택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갑니다.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 평택. 평택 현안들을 짚어보기 전에 민선시장 6기로 당선된 공재강 시장의 소개부터 잠깐 해드리고요. 그 시장 전에 그 모습 인터뷰로 보시겠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1963년 현덕면 덕목리에 태어나 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와 대학교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관, 행정팀장,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관, 평택시 청북면 사무소의 경력이 있습니다. 평택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택시청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경기도청, 중앙부처인 내무부, 행정자치부,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과장 2년을 거쳐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3일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평택 고향으로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평택시에 내려와서 그동안 24일 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일단 우선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평택 시민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된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 현안 큰 사업에 대해서 추진 시 지역 간 갈등이 조금은 잔존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평택시장이 된다라면 진정한 평택 시민의 통합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평택시에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미군기지 이전, 그 다음에 성균관대 유치, 평택항 개발, 고도 국제 신도시, 삼성산업단지, 평택항 개발, 평택호 관광단지 등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 경험과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제 시간에, 제 기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지역 개발과 병행해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삶도 윤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관계돼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남들이 보더라도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정말로 이사 가고 싶은 명품 도시라는 정말로 외부인들이 전입해서 살 수 있는 윤택한 평택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재강 평택시장은 새 희망을 여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첫 번째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재광 시장과 언론인 10여 명, 국소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시정 방향을 알리고 시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재광 시장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건설을 목표로 경제 명품 도시, 복지 명품 도시, 문화관광 체육예술 명품 도시, 교육 명품 도시, 지역 균형 발전, 안전행정 명품 도시 등 6개 분야별 중점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중점 사업 6개 분야는 신성장 동력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복지 혜택이 고르게 전달되는 지역사회 구현,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 기반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등 교육 환경 개선 및 기반 조성,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지역 균형 발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책임 행정, 소통 행정 구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산단 조성사업 추진 상황과 기대 효과,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 방향, 평택호 관광단지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평택 시민과 소통하면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준비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와 앞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LG산단 확정 진행 상황과 또 앞으로 평택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 공사가 연말 정도 한 60% 기반 조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년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장을 짓고 1차 밴드, 2차 밴드 공장까지 확보가 돼야 아마 평택시가 경제적인 효과를 얻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반 조성 공사는 정상적으로 수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삼성 산업단지가 120만 평에 들어서고 1차, 2차 밴드까지 들어온다면 사실 평택시 그 2차대 창출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생산지부터 관리지까지 해서 한 3만 명 정도 예상하고요. 지방세 수익 같은 경우 한 1,000억 정도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가 차질 없이 그다음에 기본 기초공사 마무리하고 삼성전자가 정상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1차 창출 지방 수혜소까지 연계되는 것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인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제 보상가 때문에 감정 설계사가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자기 이제 평가 금액이 낮다고 해갖고 약간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택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그 주민들 우리는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가격대로 보상받는 게 희망사항이지만 또 감정 전문기관의 그것도 우리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재결기관에 우리 의견을 갖다 전달하는 방법을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시장은 첫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평택 시민과 평택 발전만을 생각하면서 시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재광 시장의 간담회 영상 보고 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7월 21일에 열렸던 169회 평택시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7월 21일) 10시 평택시의회가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으로 진행됐습니다.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께 축하의 뜻을 전하며 시정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시정의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도시, 현장 중심 안전도시, 풍요로운 문화도시, 미래지향 교육도시, 사람 중심 복지도시라는 큰 그림으로 평택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시정의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도시, 현장 중심 안전도시, 풍요로운 문화도시, 미래지향 교육도시, 사람 중심 복지도시라는 큰 그림으로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시정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먼저 시민사회단체, 국회 및 도의원, 언론 등 시정과 관계된 모든 계층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둘째, 시정을 전략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끝으로 공직사회를 일하는 조직, 일이 성사되게 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제1차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의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체 발행에 따른 평택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포함한 6개의 심사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환경국 소관의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신성장 경제 신도시가 이번 시정의 목표인데요. 다시 말씀해드리면 경제도시, 현장 중심 안전도시, 풍요로운 문화도시, 미래지향 교육도시, 그리고 사람 중심 복지도시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싱크홀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고 있는데요.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경기 평택의 한 인도에서 싱크홀이 발견돼 시가 복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8월 22일 오전 6시 8분께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팽성대교 인근 도로에 가로 세로 각 40c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생긴 것을 시민이 발견,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즉각 현장을 통제하고 평택시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시는 노후화된 PVC 재질의 하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사이로 흙이 쓸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하수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관을 교체하고 집안을 다지는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사는 밤늦게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유치를 모색하는 평택 희망찾기 시민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 종합병원 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평택 의료 환경의 문제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종희 수석연구원은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선결 조건과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오종희 수석연구원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평택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경기도, 보건복지부 협력을 이끌어내 부지 제공,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평택시는 다만 인구에 비해 병상 수급 현황이 비교적 양호하고 화성 동탄 한림대 성심병원 오픈 및 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 건설 등 주변 의료 수요 분산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유치에 다소 불리하다며 미충족 의료 서비스를 조사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진료권을 평택, 부진료권은 오산,
화성, 안성 등으로 확대 설정하고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파악, 공공의료체계 개선 측면을 고려한 병원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대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국가재난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평택에 국가 차원의 재난병원을 설립한다면 국가첨단안전도시 지정을 통한 산학의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평택은 평택항, 주한미군, 또 앞으로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이제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수요가 아주 급증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긴급 재난과 관련된 수요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 저희 평택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전략을 수립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작 평택에서 대학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만족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의 질에 대한 문제, 응급의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어떤 화두,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되면서 병원이 없는 도시는 아마도 알게 모르게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동급 병원들 지역사회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낙후된 이미지를 갖출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재검토해야 되고 그 각 분야에 맞게 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단 한두 달 안에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싱크홀에 이어서 대학 병원 유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제9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동화 의원의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평소엔 친근한 이미지지만 삭발을 할 정도로 의정활동만큼은 불의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정평이 나와 있는 이동화 의원. 그의 첫마디는 경제 분야에 대한 강한 의지였습니다. 사실 민생 경제가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지금 힘든 시기고 그래서 민생 경제를 좀 살려서 우리 일자리 창출에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집행부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의 정통한 의원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와 도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면 소통을 통해서 같이 발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그럴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개발 사업 지원과 첨단 사업 투자 등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개발 사업에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첨단 산업에 대한 그 투자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치중을 해서 좀 발전적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평택시 발전을 위한 남다른 다짐도 내비쳤습니다. 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평택 브레인시티와 서탄 산업단지 문제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택에는 이제 산단이 경기도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남부 지역은 산단도 많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모든 민원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평택의 대표적인 현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택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상공인들 이런 통복시장,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저희가 우리 평택 시민에게 좀 활기찬 경제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남경필 지사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북부청 이전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돌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역에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는 이런 그 사업들이 북부 지역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화 의원의 이야기 잘 들어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의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평택시가 2017년까지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택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건립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평택 로컬푸드센터는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오성면 숙성리 오성농업 생태공원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2017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에는 직매장과 선별 포장장, 가공장, 급식센터,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고 교육 홍보 등 지역 농산물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집약한 6차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특히 농업 생태공원의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공재광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농수축산업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행하기 위해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며 앞으로 농업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뤄져 평택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통의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공재광 평택시장의 현장 중심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20일 안중읍 소재 오뚜기 라면에 방문하여 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오뚜기 라면은 1987년 안중읍에 처음 공장 설립 후 식품업계 대표로 성장한 기업으로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갑수 기업 대표는 공장 주변 환경 개선 등 직간접적인 애로사항을 건의해 시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재광 평택시장의 지역기업 현장 방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29일 LG전자 평택 디지털파크를 시작으로 관내 주요 기업체 및 고덕국제화 지구사업장 8곳을 현장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사로 보시겠습니다. 평택시, 평택호, 남양호의 뱀장어 취업 방류라는 기사입니다. 사진에서 좌측에서 네 번째가 공재광 시장인데요.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20일 평택호 남양호에서 공제광 시장을 비롯해 어업 관계자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뱀장어 취어를 방류하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방류한 뱀장어는 전장 10cm의 크기로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 5천 마리를 방류했는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환경오염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공제광 시장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역 사업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며 생태계에 적합한 어종을 선택해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평택의 몇 가지 기사들을 보고 왔습니다. 2013년 제2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시흥 구간이 개통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2013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당시 영상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예산군 광시면 이장단 협의회원 26명 전원이 국토교통부와 포스코가 제시한 서부 내력 제2서해안 고속도로의 지역 통과 노선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귀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광시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8월 중 이장회의 자리에서 김용준 이장단 협의회장을 비롯한 26개리 이장들이 정부와 관계회사에 예산군이 제출한 변경 노선안을 수용해 줄 것을 연대 서명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날 이장들이 서명한 노선 변경 요구서에는 대련사 원통 보전과 3층 석탑 등 다수의 도지적 문화재 자료가 산재되어 있고 유구한 봉수산의 역사적 배경과 인근에 위치한 예당 저수지와 연계된 자연 환경을 길이 보존해 후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에서 전국으로 공모해 황새공원을 짓고 황새를 이전한 친환경 생태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황새를 다른 곳으로 내쫓아 결국 삶의 터전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광시면 이장단 협의회 김용준 협의회장은 대흥면 상중리와 광시면 동산리 사이에 설치 예정인 스마트 휴게소가 주민 편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라며 크게 분개하고 광시면민을 대표해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노선 변경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한편 경기 평택에서 전북 익산을 잇는 서부 내륙고속도로를 일명 제2서해안 고속도로로 건설과 관련해 지난 5일 광시면 사무소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광시, 대흥, 응봉, 신안 면민 300여 명의 강력한 반대 시위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저 고속도로 타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서해안에서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길이 많이 막혔었잖아요. 근데 이게 뚫렸으니까 평택까지는 진짜 덜 밀릴 것 같아요. 평택에서 거기서 여기 서해안 올라오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몇 시간씩.
서해안 타고 오다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길이 났으니 너무 좋죠. 글쎄 뭐 우린 요 지역에 사는데 뭐 좋아지게 길이 딱 막혀서 저 앞이 콱 막힌 것 같아. 뭐 차단이기는 유리하지만 주민들로서 별뭐 득이 되는 게 없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2013년 3월 28일 오늘 평택시흥 고속도로가 2005년 사업을 제안하고 8년, 2008년 3월 공사를 시작한 후 5년 만에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드디어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공사로 인해 불편해도 적극적인 성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무사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신 건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의 주무관청으로서의 행정지도와 신용보증기금의 금융보증,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한라건설 주식회사 등 민간 투자사들의 사업 참여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정부로부터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에 의한 지원을 받지 않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고 민간의 창의와 경쟁력을 도입하여 사업비를 가능한 전략하여 이용자의 부담도 크게 줄임으로써 민자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 30년 운영기간 동안 안전하고 편리하며 빠른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과 물자의 이동 이외에 문화와 정보를 교류시키는 대동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고속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고속도로 개통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수원에서 이 시흥 안산을 거쳐서 시야호를 건너서 이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수원에서 우리 화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앉아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보통 1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저 위로 바로 길을 터져서 오니까 3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길인데 또 경치도 좋고 모든 면에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좋은 도로를 만들어 주신 그리고 또 이번에 취임하시고 우리 경기도 처음 오신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님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더 크게 보내주시죠. 바로 이 도로가 국가에서 계획을 해서 국비를 4,627억 원을 넣어서 이 도로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우리 중앙회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지역 출신의 우리 고희선 경기도당 새누리당 위원장이시면서 또 국회의원이신 고희선 국회의원님, 또 원유철 국회의원님, 조정식 국회의원님, 또 김명현 국회의원님, 부자연 국회의원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도로는 바로 한라건설, 하나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농협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민간이 국가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내서 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 사업을 또 수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사하신 최길대 우리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장님과 최병수 한라건설 주식회사 사장님을 비롯한 민간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도로를 건설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최병수
한라건설 사장님, 저희 때 사장님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는 돈을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신 우리 윤하섭 경기도의 의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많은 시장님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마 제일 큰 혜택을 보시는 분이 최인석 화성시장이실 겁니다. 최인석 화성시장님, 그리고 김윤식 시흥시장님, 김성기 평택시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앉은 이 자리는 바로 이 매립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지금부터 한 5년 이상 전부터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인데,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땅에 대한 처분 권한은 물론 대통령이 갖고 계시겠지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서승환 장관님이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부 장관이십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 이것이 빨리 좀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수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우리가 같이 시작을 했어요. 싱가포르는 2년 전에 개장을 해서 싱가포르 관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토지 계약을 못했어요. 국가 땅에. 이래서 과연 우리가 되겠느냐. 정말 장관님께서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밑에 전곡항이 바로 있죠. 전곡항도 우리가 벌써 보트쇼 요트대 하는 지가 4년째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낙후된 지역이고, 그 주변에 전국 해양산업단지 만들었는데 분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울시하고 거의 가격이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바로 오기 때문에 저는 분양도 잘 되고 이 서해안의 낙후된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아시는 것처럼 이 시흥에서부터 시작해서 평택까지는 간첩 침투를 막는다는 이유로 철조망이 아직 쳐져 있습니다. 전국 우리 항구를 개발하면서 그 주변의 일부는 철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부분 철조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군 당국에도 제가 계속 호소를 하고 중앙정부에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이 도로 개통을 계기로 해서 낙후된 이 지역이 획기적인 변화,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신 우리 중앙정부의 대통령님, 장관님, 그리고 우리 제2서해안 고속도로 주식회사 여러분들 또 투자에 참여해 주신 많은 민간 회사와 금융기관 여러분들에게 1250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평택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평택과 시흥을 연결하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마침내 개통합니다. 오랜 공사기간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오늘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조정식 의원님, 김명현 의원님, 구자연 의원님, 고희선 의원님, 원희철 의원님, 평택시장님, 화성시장님, 시흥시장님과 많은 내외 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완공되는 이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금융 여건이나 현장 여건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텐데도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해 주신 시공사와 근로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경기 서남부 지역은 평야와 호수 등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춘 데다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기가 편리하여 시화, 반월공단 등
산업화의 전진기지로서 수도권의 요충지로서 80년대 이후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과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없고 교통정체가 심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과 시흥지역의 주행거리와 주행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경기 서남부 지역은 물론 인천, 충청권 지역의 산업 물동량까지 원활하게 수송하여 지역 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상습 지정체를 겪던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시화호, 제부도, 대부도 등 서해안 해양 관광지로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지역의 철도망 확충을 위하여 서울 수서동과 평택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2015년까지, 부천 소사구와 안산 원시동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을 2016년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를 충분히 확충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벤처기업 등이 줄어들어서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주거, 관광, 레저 기능이 조화된 화성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 주민과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토는 비록 좁지만 교통망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국토를 몇 배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또한 경제의 원활한 물류 소통을 위하여 복잡한 간선 도로망과 도로, 철도의 병목 구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으로 지난해에는 고속도로가 총 연장 4,000km 시대를 열었으며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를 통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2시간에서 4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촘촘해진 교통망만큼 국토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 간의 왕래도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통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도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감으로써 서해안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오늘 개통이 있기까지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후 5시부터 공식 개통을 하게 됩니다. 제2서해안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성공적인 시작과 끊임없는 전진 함께 하길 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분들께서 증인으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열어주시는 제2서해안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길을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어요. 세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생기고요. 마음껏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산학연 복합도시가 있어요. 우리 바다를 통해서 수많은 수출이 이루어져요. 복합관광 휴양단지가 만들어지고요. 그거 알아요? 이 모든 일이 우리 땅 평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 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식 영상까지 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관광과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도자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 평택시 한국소리터에 제작한 도자 아트워크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6일 재단에 따르면 이 아트워크는 평택 농악 상무 돌리기를 표현한 작품으로 높이 5.4m, 폭 6.4m 크기의 도자 모자이크 표지판입니다. 이 작품은 세계유산으로 손꼽히는 웃다리 평택 농악 가운데 상모 돌리기 동작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어있던 공간을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택구 관광단지 가까이에 자리한 한국소리터는 한국의 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곳입니다. 개관 2주년을 맞은 한국소리터의 공연장에는 그동안 별다른 표지판이 없어 야외 농악 공연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국도자재단은 평택 아산 창조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관광공사 및 평택시와 함께 아트워크 표지판을 설치하게 됐다고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한국도자재단 관계자는 서울 남대문시장 쉼터 및 평택시 한국소리터에 이어 충남 서산 버드랜드와 안산시 상록구, 마을 육교 프로젝트, 시흥시 방상동, 청자 백자 도요지 등 전국 곳곳에 도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자 아트워크는 폐도자를 활용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예인의 일거리 창출을 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아트워크에는 차모밀라, 이미림 작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순풍의 평택호 관광단지 순풍의 돛다나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평택호 관광단지의 조속 추진을 밝혔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2009년부터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SK건설과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검토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평택아이, 시티팜, 수박 휴양시설, 수상관광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고품격 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포승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30년 이상 주민수건 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이제야 제대로 된 순풍을 만난 것 같다면서 정부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약속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약 4억 7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약 3만 4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평택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간 민간 투자 사업과 국가 재정 사업을 오가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송세월을 보낸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 건설 사업이 국가 재정 사업으로 다시 전환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 건설 사업에 민간 투자 사업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이 계속 유찰돼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신 기재부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2008년 민간투자 사업 지정 후 2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다 201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평택항은 최근 들어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이 몰리면서 신국제여객부두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건설을 두고 민간 투자와 재정사업으로 2년마다 바뀌면서 시간만 낭비했다며 이번에도 신속한 사업 진행이 안 될 경우 평택항은 영원히 국제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 건설 사업은 국제여객부두 3만 톤급 사선식, 국제여객터미널 1동, 항만부지 13제곱미터,
배후부지 16만 7천 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6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국가 재정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민간 투자 규모가 축소돼 사업자를 찾을 수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다시 민간 투자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경기도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기재부는 결국 이 사업을 다시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도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실시 설계비 30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은 하루 평균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평택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2천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공간이 부족한 셈입니다. 여기에 평택항은 4개 항로가 개설돼 운행되고 있지만 배를 댈 수 있는 선석은 2개밖에 없어 4대의 배가 동시에 입항할 경우 2대는 바다에서 대기해야 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평택항 신국제 여객부두 사업이 다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여객부두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관광을 끝으로 평택시의 현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름방송 지자체 현안은의 최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